혈압과 관련된 것 중에 가정혈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세션의 주제가 숫자, 평생 간직하고 기억하고 관리해야 할 숫자들인데, 혈압은 미리미리 HG, 주로 수은혈압계 예전에 많이 사용해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그 진료실 가면은 요즘도 이렇게 진료실 측정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많이 자동혈압계로 바뀌긴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을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자동혈압계나 또 가정혈압계를 쓰게 되고, 수축기 혈압 140에 90 이상이면은 고혈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혈압과 관련된 140에 90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1230만 명 고혈압 유병자로 알려져 있고, 30세 이상으로 보면 3분 중 1명, 연령에 따라서 고혈압 유병률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타겟골에 잘 도달했느냐, 고혈압이 잘 조절됐느냐를 보면 고혈압 환자 중에 절반 정도는 조절률이 좀 미흡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8년 전이죠. 한 7년, 8년 전에 미국에서 고혈압 진단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는 140에 90보다 더 낮춰서 130에 80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140에 90보다 더 스틱트한 130에 80으로 관리를 우리나라에서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배경으로 깔면서 오늘 고혈압에 대한 진단 기준에 관련된 측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정혈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조사했었던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을 보면은 20, 30대에서도 고혈압 유병률이 꽤 되고, 한 60세 이상 가면은 거의 50%, 60%까지도 고혈압 유병률이 남자에서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도 고혈압 유병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 손자들 또는 뭐 자녀들에 해당하는 20, 30대부터 과연 고혈압 조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퀘스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130에 80이라는 진단 기준으로 고혈압을 강화할 때는 아시아 연구도 없었고 젊은 세대의 연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제가 시행을 했었던 연구인데, 20, 30대 한 250만 명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진단 기준이 130에 80이었죠. 130에 80. 요거 노란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0에 90을 보았을 때 정상 혈압에 비해서 130에 80보다 높기만 해도 남자, 여자 모두 심장병 발생 위험률이 한 25%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층, 우리 아들들, 손자들 세대부터도 좀 더 스트릭트한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연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혈압 조절을 하려면 생활 습관 개선을 할 수도 있고 또 약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130에 80 이상이었던 고혈압, 젊은 세대 고혈압 환자들이 5년 이내에 고혈압 약을 드시면은 안 드셨던 그 분들에 비해서 심장병 위험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MZ 세대부터도 좀 더 철저한 혈압 관리가 중요하지 않는가를 시사를 합니다.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가시 이펙트라고 합니다. 레가시 이펙트는 뭐냐면은 좀 더 어린 나이에 젊은 시절부터 건강 관리를 잘한 게 나중까지도 유산, 건강에 대한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강 자산 유산의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도 이왕이면은 건강 혈압을 잘 관리하면 좋다라는 걸 새롭게 시사한 연구입니다. 중국에서도 유사했거든요. 고혈압 발병 연령이 젊으면 젊을수록 훨씬 심장병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 고혈압 걸렸던 것보다 젊은 시절부터 혈압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게 이득이다라는 걸 시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혈압 관리와 관련돼서 진단이 또 중요한데,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또 고혈압 진단을 하고 진료실 방문해서도 고혈압 진단을 하죠. 그거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거죠. 이 측정을 하는 건데,
그 2022년에 대한 고혈압 학계 진료 지침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주기적 혈압을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은 측정하라. 이건 국가검진하면은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또 하나 강조점이 진료실 말고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의 혈압이 중요하다. 그게 가정혈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진단 기준이 미국에서 2017년에 130에 80이라는 140에 90보다 좀 더 스트릭트한 숫자를 제시를 했는데 2022년부터도 일부 고위험군에서는 130에 80으로 주로 좀 더 철저한 고혈압에 대한 조절 기준을 강화를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다 보면은 그 뇌 MRI 찍으신 분들 보면 뇌에 백색질에 이렇게 흰 점 같은 거 있다라고 들으신 분 있죠? 그게 뇌의 소혈관 질환이거든요. 아무런 증상은 없는데 뇌에 소혈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심전도를 찍었는데 좌심실이 좀 커져 있다고 듣거나 또는 경동맥 초음파를 했을 때 여기 경동맥 경화가 있다고 듣거나 뭐 이런 또는 관상동맥 심장 CT를 찍었더니 칼슘 점수가 높다라고 듣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 무증상 합병증이 없는 고위험도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혈압을 좀 더 130에 80보다 낮춰서 조절을 하면은 140, 90보다는 좀 더 스트릭트하게 하는 게 이득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혈압과 관련된 부분으로 중요한 것은 백의고혈압과 가면고혈압을 좀 더 철저하게 감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백의고혈압이란 건 뭘까요? 백의고혈압이란 것? 가면고혈압이란 건 뭘까요? 이거는 그 다음번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잰 혈압은 병원에서 잰 혈압보단 5 정도 기준을 낮춰서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쟀을 때는 140에 90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하는데 집에서 잴 때는 5 정도 낮춰서 135에 85보다 높으면은 혈압이 높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병원만 가면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집에서는 괜찮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고혈압은 아니지만 고혈압을 착각할 수 있는 백의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병원만 오면 혈압이 떨어지고 병원에서 진료실만 오면 혈압이 정상인데 집에서 재면 올라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거는 마스크 쓴 가면 고혈압이라 합니다. 실제는 고혈압인데 고혈압이 아닌 것처럼 의사들이 또는 병원에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위험합니다. 이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의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게 훨씬 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2022년부터의 고혈압 진단 가이드라인에서는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중요하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가정혈압, 집에서 잰 게 요 빨간색이고 사무실 병원에서 잰 게 이 파란색이거든요. 이 빨간색 집에서 잰 가정혈압이 높은 게 훨씬 더 심장병 뇌졸중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잰 혈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집에서 잰 혈압만 높을 때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만 높을 때 그게 아까 가면고혈압이라 했잖아요. 이런 가면고혈압 환자에서 뇌졸중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잰 혈압뿐만 아니라 집에서 잰 혈압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보통 혈압이란 거는 심장 박동이죠. 그래서 심장 근육이 박동을 치면서 혈압 펌프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다는 건 심장 근육이 무리를 한다는 거여서 자심실이 비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무리 되면은 우리가 그 근육 운동할 때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심장이 비대해지는 게 가정혈압이 심장이 비대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혈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측정한 혈압에 대한 관리를 한 축으로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커프로 우리가 보통 혈압계는 커프 끼고서 혈압을 재잖아요. 그 무압력을 통해서 혈압을 재는데 그거 말고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나 뭐 애플워치 이런 거 재면은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기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혈압에 대해서도 최근에 여러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뭐 이런 가이드라인 입장을 냈습니다. 사용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일단 보정 실제 혈압을 측정한 것과 와치로 잰 거를 한 달에서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말에 한 번씩은 적어도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고, 유럽의 학회에서는 2년 전에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은 이 커프가 없는 스마트워치 혈압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확도 검증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 관리에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면 활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직접 잰 이 가정혈압계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커프를 활용한 혈압계는 여전히 한 축에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링 타입도 나오고 있죠. 여기 링 끼면은 혈압 뭐 이런 것들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좀 더 쉽게 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지만 전제 조건은 적어도 한 달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은 직접 커프로 잰 혈압과 보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젊은 층, 중장년층과 다르게 고령층의 혈압 관리에선 무엇을 좀 더 주의해야 되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 외래에서도 한 75세, 80세 되시는 분들은 혈압약을 똑같이 쓰는데도 혈압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망하시기, 보통 우리가 기대 수명이 뭐 한 85세라고 치면은 한 70세, 75세부터 혈압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연령 노화의 과정 중에 혈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지럽거나 집에서 잰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하면은 꼭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혈압약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우리나라 연구 대상입니다. 이완기 혈압이 70보다 낮게 되면은 이 자체가 여기 보면은 70보다 낮은 그룹, 이완기 혈압이 70보다 낮은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이나 사망 위험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압을 너무 낮게 조절해서 이완기 혈압이 70보다 낮은 게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압약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완기 혈압이 150보다 높은 것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50보다 높은 것도 안 좋습니다. 근데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은 것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령층에서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8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에서 수축기 혈압을 봤을 때도 130보다 낮거나 140보다 낮거나 너무 스트릭트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생길 위험도가 높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혈압을 낮게 조절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전 세계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기 혈압이 낮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심장의 관상동맥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주변의 혈관들 있잖아요. 이 심장이 박동을 할 때 이완기 상태에서 심장 주변에 있는 관상동맥에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게 되면은 심장 자체에 공급되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위험도가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혈압이 낮은 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고령층 같은 경우는 어찌를 해서 넘어지면은 낙상과 골절이 생기면 이게 더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약을 드시다가 뭐 보통 아침 혈압 많이 쟀잖아요. 공복 시 아침에 일어나서 안정 시에 약 먹기 전에 잰 혈압이 130보다 너무 낮게 한 110, 100 이하로 떨어진다 하면 그럴 땐 고혈압약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증, 부작용, 낙상, 골절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의 고혈압에서는 첫 번째, 진단도 정확하게 하고 가정혈압도 물론 측정을 하면서 부작용이 적게 최적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정혈압 모니터링해서 그 기록을 갖고 꼭 의료진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가정혈압을 측정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압은 보통 아침에 혈압약 등을 드시죠? 뭐 식후 드시잖아요. 식후 드시면 약 먹기 전에 안정시에 잰 혈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가 혈중 그 고혈압 약의 농도가 제일 떨어질 때여서 안정시 혈압이 좀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약 먹고 나면 그 약의 효과 때문에 혈압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정시에 약물 농도가 제일 낮은 시기에 약 먹기 전에 잰 혈압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록을 측정해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혈압약에 대한 용량 조절을 늘리거나 유지하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잘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꼭 집에서 가정혈압을 측정하셔서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한번 하면은 대한고혈압학회에서 2022년에 치료 하한치 110에 70보다 낮으면은 특히 고령층은 주의해야 된다는 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고령층 같은 경우는 너무 혈압이 낮으면 오히려 약을 줄이는 부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아까 무증상 장기 손상 관련된 파트가 경동맥경화가 있거나 뇌 MRI 검사를 했더니 뇌에 소혈관 질환이 있거나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가 높은데 아직은 다른 합병증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를 하더라도 130에 80까지도 조절하는 것을 의료진들은 전문가들은 좀 레코멘데이션 한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하게 제시를 합니다.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는 120에 70보다 낮지 않도록 좀 주의하면서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그 레인지가 좀 스틱트하잖아요. 그래서 요 레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잘 관리하려면은 가정에서 잰 혈압에 대한 결과를 갖고 의료진하고 적절하게 상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조기에 130에 80까지 조절하면 이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20, 30대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20, 30대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레가시 이펙트가 되게 크거든요. 젊었을 때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장년 고령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20, 30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스트릭트하게 혈압관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령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110에 70보다 낮은 게 꼭 이득이 아니다 라는 걸 염두를 하시고 용량 조절을 적절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려면 집에서 가정혈압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이런 부분을 기록을 보여드리고 상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